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자와 지옥불에 떨어질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 이 세상에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은 버려지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아 아버지 집에 들어가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깡촌. 제 나이 때에는 지금처럼 뭐 오락이라든가 뭐 이런 놀이가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은 그런 때에 저는 태어나서 그런 때에 자랐습니다. 시골에, 더군다나 시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과 그때의 아이들하고 놀이가 달라요. 제가 자랄 그때에는 10대 이하에부터 10대 중반까지 그 마을에서 학교를 갔다 오면 아이들이 동네 한 가운데서만 놀아요. 숨바꼭질도 하고 또 씨름도 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 그때 당시에는 오징어 게임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야구 있잖아요. 야구, 손야구. 그런 게 이제 논 같은 데서, 이렇게 밭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때만 해도 시골이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동네도 역시 그랬고. 그래서 정말 몇 시간씩만 노는 거예요. 아이들이 몇 시간씩 놀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새 해가 기울어져 갖고 해가 져요. 그럼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부모님들이 이제 특히 이제 엄마들이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요. 이제 들어와서 저녁 먹고 자라고 씻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각자 이제 다 막 놀다가도 막 지금 게임 중이잖아요. 운동 중이에요. 함께 막. 그러다가도 엄마의 말이 딱 들리면은 그 게임 그냥 거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 가요. 각자가 이제 자기의 집이 어딘지 알잖아요. 다 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집을 못 찾아서 못 가는 사람은 없어요. A의 엄마가 불렀으니까 그 집으로 갈 거고, 또 B, A, B, C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누구의 자기 엄마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놀다가도 엄마가 누구야 하면은 놀다가도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엄한 사람이 그 엄마도 아닌데 자녀도 아닌데 그 집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 너 왜 오냐 우리 집에, 그럴 거 아니에요. 너 가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내 집을 잘 찾아가야 되잖아요. 내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말씀이 뭐예요? 14절부터 30절까지. 14절에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15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나니.
어느 주인이 있었어요. 어느 주인이. 어느 사람이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회장처럼 큰 국제적인 그런 회사 회장이 있었고, 현대처럼, 현대에는 지금 정의선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처럼 우리나라에 30대 그룹 많잖아요. 그런 회장들이 곳곳에 그룹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많잖아요. 삼성만 해도 벌써 뭐 몇십 개의 그룹이 있고, 거기에 적시적소에 사람들을 배치시켜서, 사장들을 배치시켜서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부서에, 어느 그 계열사의 사장이 실수를 해갖고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 회사를 피해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자기의 본분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한 계열사 기업의 수장이 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끌려 내려와요. 내침을 받아요. 근데 어떤 계열사 사장은 아주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해요. 그래갖고 하나를 맡기면 두세 개씩 막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재용 회장이 더 큰 거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잘려버리는 거예요. 잘려서 그냥 한 계열사의 사장이었다가 잘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가 뭐라겠어요. 이병철 회장한테 물려받고 나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꿔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능력이 없으면 다 바꾸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다 버려짐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다. 그러면서 어때요? 어떤 사람에게 맡겼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인이, 이 15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달라스를 준 거예요. 그 계열사를 맡긴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딱 회장이 볼 때 5개의 그 계열사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개의 능력밖에 없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2개의 계열사만 맡겼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1개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1개만, 한 회사만 맡기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즉시 여행을 떠났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믿은 거예요. 5개의 회사, 5개의 계열사, 2개의 계열사, 1개의 계열사, 능력대로 맡기고 간 거예요, 지금. 믿은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믿고 지금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현대 회장이, 대한항공 회장이 딱 맡겨놓고 오다를 따오기 위해서 지금 여행을 간 거예요. 가갖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룹을 더 키우려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여행을 떠났다가 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중공의 시진핑 중공의 전승절 날 초청을 해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그날 가는 날 누구를 청와대로 불렀냐? 김무성 당대표를 불렀어요. 당대표를 불러가지고 뭐라 했냐면, 내가 여행을 갔다 올 건데 지금 국회에 이러이러한 법을 지금
발의를 해놨는데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된다 하면서 뭐가 됐냐면 청년들 일자리 서비스법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거는 된다. 그러나 당시에 더불어당에는 박지원이라는 원내대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에는 유승민이라는 원내대표가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박지원하고 유승민이하고 무엇을 갖고 타협이 됐냐면 박지원이가 당시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짓는 게 5조 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리하는데 연 1,000억씩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통과시켜 달라. 더불어당에서는 그랬고 국민의힘당에서는 서비스법을 통과를 시켜야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서비스법은 무조건 통과를 시키고 김대중의 컨벤션 그거는 안 된다. 너무 크다. 그건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유승민이가 김대중 컨벤션 진단은 통과를 시켜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서비스법을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무능력한 거잖아요. 왜 그랬냐? 박지원하고 유승민이하고 만나서 같이 통과를 시키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딱 열었는데 박지원이가 김대중 그 컴퓨터 이걸 먼저 올려서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서비스법을 하자. 좋다 했는데 김대중의 컨벤션 진짜 망치 딱딱딱 뚫리고 나서 다 나가버렸어요. 더불어당이. 그러니까 속은 거죠. 이래서 서비스법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수장이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속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그래서 유승민이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저렇게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유승민을 쫓아낸 거죠, 결국.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유승민이가 김무성을 꼬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감옥에 보내버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의 그룹 회장의 말을 안 듣게 되면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지, 근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왔어요. 그때에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접속사가 붙었죠. 벌었으나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장사를 하고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뭐 그냥 장사 수단이 좋아갖고 지금 많은 것을 버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여 많은 수확을 얻은 거예요. 지금 열심히 그냥 뭐 가락시장 가서 가락시장 도매상에 가서 막 차 끌고 가서 뭐 배추도 사고 무도 사고 뭐 고구마도 사고 감자도 사고 뭐 파도 사고 이렇게 해서 장사를 열심히 차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한 거예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고 킹크랩을 사고 우럭을 사고 열심히 장사해서 차를 끌고 다니며 동네마다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지금 팔아갖고 돈을 막 5배를 더 남긴 거예요. 그게 10배가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버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능력 있는 거죠. 제
친구 중에서 두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중에서. 옛날에 같은 교회에서, 지금도 이제 그 교회에서 그분들은 이제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지금 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농산물을 해갖고 지금까지도 한 20년간 지금 열심히 해서 뭐 집도 사고 좀 자녀도 낳고, 그냥 얼마 전에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첫째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다른 거, 이런 상가에 뭐 이렇게 발판 털이게 이런 거 깔아주는 거 있잖아요. 앞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걸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역시 열심히 해서 집, 아파트도 사고 다 하고 지금 자녀들 다 컸어요. 지금 거의 다. 뭐 고등학생 뭐 이렇게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부흥을 시켰어요. 집안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5달러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벌었고, 2달러트 받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벌었어요. 근데 문제는 1달러트 받은 자, 하나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 묻었대요, 땅에. 숨겨놓은 거예요, 지금. 18절에. 1달러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이렇게. 한 개를 받았어도 열심히 가서 일을 하다가 다 까먹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땅에 묻어버렸대요. 주인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지금. 불순종한 거예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주인이 1달란트를 줬을 때는 너는 요 정도는 평소에 보니까 하고 있더라. 그래, 내가 요것만 너한테 맡기고 왔으니까 한번 요것만이라도 한번 성공시켜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하고 줬는데, 주인의 말에 합당하게 하질 않았어요. 얼마나 불성실합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저 문제인이라는 자가, 문제앙이라는 자가, 사람들이 다 문제앙이라고 해요. 죄인이라는 거죠. 앙이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무익한 자, 촛불 폭동으로, 촛불 반역으로 청와대를 들어갔으면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를 망쳐놔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의 소망이 뭐예요? 이 나라가 더 하루하루 더 할수록 더 발전되는 게 국민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문재영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5년 동안 자기네 측근들에게는 돈을 버는 돈방석을 만들어주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완전 빚더미로 만들어놨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자유우파 대통령들이 10년 동안 갖고 놓은 걸 세계 10대 경제 왕국을 만들어놨는데, 경제 국가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완전 푸싹 망해버린 거예요. 원전 파괴시켰죠. 4대강 파괴시켰죠. 또 거기다 휴전선 다 파괴시켰죠. GP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전기세 폭등했죠. 그 바람에 청년들 일자리 다 망쳐놨죠. 공공기관 다 빚더미로 지금 망쳐놨죠. 특히 한전 20조 원을 빚을 졌대요. 20조 원. 한전이 지금 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만 해도 2천억 원을 흑자를 내놨는데 그거 다 쳐먹고 20조 원을 빚을 져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원전을 파괴시켰으니 전기세가 오르고 전 기관마다 340개의 기관마다 다 빚더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70년 동안 그 역대 대통령들이 550조 원의 빚을 져놨는데 거기에다 지금 얼마가 됐어요? 1150조 원이 됐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야? 550조 원을 5년 동안 빚을 져는 거예요. 문재앙이라는 자가. 이렇게 나라를 망쳐놓은 놈이 그 놈이에요. 그리고 국가의 돈으로
자기네 측근들, 김일성 주사파들 완전히 그냥 벼락부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북계에 김정은에게 돈 갖다 퍼다 줘가지고, 김대중보다도 더 많이 퍼다 줬지, 노무현보다도 더 많이 퍼다 준 놈이 문재양이라는 자예요. 원전 설계도까지 갖다, 국정원까지 다 갖다 USB에다 넣어가지고 다 넘겨준 놈이 저놈이에요. 이런 반역자예요. 국민의 소망을 짓밟은 놈이 바로 문재양이라는 자입니다. 이해찬이라는 자가 뭐라 했어요? 100년 동안 자기네가 정권 잡는다고 했어요. 100년 동안. 근데 5년 만에 바뀌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한 거예요. 대선 부정선거에 저질렀지만 아무리 저질렀어도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선거 하면은 이재명이 될 거다 했는데 국민들이 그거 이상을 국민의힘당을 찍어준 거잖아요. 윤석열이를. 그래서 윤석열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비추면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묻어 감추었더라 했잖아요. 자, 19절에 보니까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20절에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니라. 22절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 2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20절에 맡겼는데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자랑한 거예요. 주인이여 보세요. 주인께서 나에게 5개를 줬는데 내가 5개를 더 남겨갖고 장사를 열심히 해갖고 정말 충성하려고 열심히 그냥 장사를 해갖고 이렇게 많이 5개를 또 벌었어요. 주인이여 받으소서 보소서. 아 잘했다. 아까 얘기했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맡기고 갔어요. 맡기고 여행을 갔다가 여러 정상들 만나갖고 오다를 따갖고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갖고 좀 왔단 말이에요. 딱 왔는데 자기가 3사람을 불러서 아까 한 사람에게 5개, 한 사람에게 2개, 한 사람에게 3개, 하나를 이렇게 맡기고 갔잖아요. 와보니까 이들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벌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내가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벌어왔구나. 잘했다. 기쁨이 지금 막 넘친 거지. 이재용 회장도 지금 열심히 외국 정상들 만나갖고 회사들 만나가지고 지금 막 미국에 가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또 베트남에 가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막 이렇게 IT 산업 뭐지요 그거 이번에 또 그거 했던데 일걸 많이 또 해갖고 온 거예요. 아 잘했다. 그러면서 너
숭성진 종아, 일꾼이여, 나의 축배에 같이 참석하자. 이렇게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지금 와갖고 보소서 주인이여, 이재용 회장한테 와서, 현대 회장한테 와서, 대한항공 회장한테 와서, 보십시오 회장님, 제가 이렇게 많이 회장님께서 이렇게 맡기고 갔는데, 2개 맡기고 갔는데 내가 4개를 해갖고 왔습니다. 열심히 장사해갖고 이렇게 벌어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너도 잘했구나. 너도 이만큼 내가 해줄 테니까 나의 축배에 같이 들자. 지금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 2달란트 받은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23절에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잘했구나. 신실했으므로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다고 하잖아요. 23절 하반절에. 이런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열심히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그냥 그 주인을 그냥 대한항공 회장을 기쁘게 한 거예요, 지금. 현대 회장을 기쁘게 한 거예요, 지금. 삼성 회장을 기쁘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했다. 잘했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한 거. 그런데 24절에 그때에 24절에 1달란트를 받은 자, 그때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에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주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보라고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뭐래요? 주인이요, 주께서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엄한 사람. 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엄하다는 것이.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참 엄하셔서 나에게 이 교육을 이렇게 시키셨어. 나에게 어떤 걸 시키고 내가 잘못하면 분명히 체벌을 하셨어. 잘하면 칭찬을 해줬어. 엄한 사람. 엄하게, 자녀는 엄하게 길러야 돼요. 엄하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그 자녀는 버려요. 잘못 키워져요. 근데 지금 이 종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이 종은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지. 엄한 사람이라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님이 너무 무서워서 엄한 사람이라 내가 무서워서 땅속에 묻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어떻게 뿌리지 않았는데 거둡니까? 흙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으냐고요. 땅이 있어요, 땅이. 논이 있어요, 밭이 있어요. 거기다가 논을 갈고 모를 심어서 벼를 심어서 가을에 농사를 져서 벼서 그걸 밥으로 해먹을 거 아니에요. 뿌려야만이. 논을 갈고 쟁기로 갈아서 밭을 갈아서 콩을 심든 뭐 고구마를 심든 감자를 심든 배추를 심든 고추를 심든 해서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흙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이 주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완전히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그냥 문제양처럼 그냥 착복하는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좌파들이 그렇잖아요, 좌익들이. 뿌리지도 않고 그냥 남이 해놓은 거 가서 막 그냥 다 챙겨다 지네. 김일성 주사파들 다 같이 나눠 먹고 나라 망쳐놓고
원전 망쳐놓고 사대강 망쳐놓고 국정원을 파괴시켜놓고 휴전선을 파괴시켜놓고 지피를 다 폭파시켜버리고 이런 놈이 문재왕이라는 놈이었어요. 지금 이 종이라는 놈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재왕처럼 악한 사람으로 지금 주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25절에 보니까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돈을 땅에다 묻었다는 거예요.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거 받으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25절에.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26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흙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하였어야만 하였느니라. 뭐래요 지금 주인이? 야, 네가 나를 잘못 알았어. 뭐? 내가 어떻게 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하고 돈도 투자 안 한 곳에서 내가 돈을 버는 줄 그렇게 알았느냐? 내가 언제 돈을 투자 않고 아무것도 투자 않고 공장도 안 짓고 남의 거 뺏어온 일이 있냐? 나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다가 공장도 짓고 거기다 일꾼들 보내서 일하게 만들어줬어 나는. 근데 뭐라고? 나를 그렇게 알았다고? 나는 너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어디에다 공장을 쳐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하면 거기다 일꾼들을 보내서 일하게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몇 배를 더 부흥시킬까 이걸 생각하느라 너보다 100배 1000배를 더 일을 한 사람인데 뭐? 나 또 어떻게 했다고?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흩뿌리지 않은 곳에서 내가 거두는 사람이라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뭐? 그럼 내가 강도냐? 내가 도둑이냐? 내가 니들 거를 착취했냐? 공장도 안 짓고 인부들도 갖다 넣지 않는데 어디서 그걸 걷어 이놈아. 지금 이 소리예요. 내가 그런 데서 돈을 착취하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겼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남겨왔어야지 않냐. 근데 뭐 땅속에다 묻었다고? 은행에다가도 맡겼으면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야 이놈아. 지금 이 소린 거예요.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받게 했어야만 했느니라. 은행에다가 갖다 저축을 했으면 맡겼으면 10원짜리 하나라도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땅속에 묻어놨다고 이놈아? 지금 그 소린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이번에 12월 12일 날 제가 지방회를 갔는데 지방 회비가 있잖아요. 회비를 저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통장으로 이제 계좌이체를 하다가 은행이 그러니까 저는 국민은행이거든요. 제 통장이. 근데 지방의 통장은 농협이에요. 농협.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농협으로 보내려면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입금을 시킨다. 10만 원, 뭐 20만 원 그게 아마 700원인가 얼마인가 알고 있는데 수수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아까워서 제가 항상 돈으로 갖다 주거든요. 솔직한 얘기도 돈 100만 원 몇 개월씩 은행에다 넣어놔도 10원 한 푼 안 붙어요 이자가. 근데 10,000원을 붙이든 5만 원을 붙이든 10만 원 붙이든 600원에서 700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안 가면 몰라도 지방에를 가니까 돈으로 갖고 갔어요.
이번에 갖고 갔는데, 그전에도 이제 몇 번 갖고 왔었는데, 갑자기 그 총무가 돈을 갖고 왔는데, 갑자기 그 앞으로 막 가더니, 아유, 돈을 앞으로 은행으로 붙이라고. 그럼 나한테 일단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통장을 넣어라. 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내가. 개별적인 사정도, 솔직히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남 도와주고 하는 건 막 돈을 안 아까워해요. 어디 뭐 누구를 뭐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 유튜버들 많잖아요. 자유우파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버들 많잖아. 그럼 내가 막 그런 유튜버들한테 지금 나라를 지키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후원도 내가 이렇게 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건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내가요. 그래서 옷 같은 것도요, 거의 안 사 입어요. 옛날에 입던 거 막 10년, 20년 전에 입던 거 지금도 막 입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돈을 일부러 이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한 돈만 원씩, 막 한 5,000원씩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다가, 여러분 알잖아요. 뭐 서울역이나 뭐 용산이나 뭐 이런 데 뭐 있지만, 그런 분들 있으면 제가 2,000원씩 이렇게 드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데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정말 10원짜리 하나 쓰기 싫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유튜브한테 이제 후원을 좀 해야겠어. 그래서 이제 은행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 롯데물 같은 데 간단 말이에요. 거기 앉을 데도 많고 하니까 거기를 가서 뭐 3만원, 뭐 2만원, 5만원 이렇게 이체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가면 이제 나도 음료수도 먹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싼 걸로 먹어요. 내가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고기도 살 때 이렇게 세일하는 거, 과일도 그렇고 그런 것만 내가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한테 들어가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나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후원하지 마요. 그 돈 갖고 당신 먹고 살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내 지인들이 그래요. 내가 그런 걸 알으니까.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얻어먹기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 2번 얻어먹고 한 번은 사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원우들이 나한테, 홍전도사님, 홍목사님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먹어. 뭘 그렇게 꼭 그런 거 따져갖고 이렇게 갚으려고 하냐고. 그런 성격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 지방에 회비 내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내가. 600원, 700원 수수료 그거 땅 파면 나옵니까? 하여간 그러니까 뭐예요? 저축을 해갖고 10원 한 푼이라도 붙여갖고 와야 되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엄하고 그렇게 착취하는 사람은 알았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기 본분을 다 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달란트 그거 있는 것까지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 무능하니까. 맡겨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더 망치니까. 문재양 같은 놈, 노무현 같은 놈, 김대중 같은 놈, 나라 맡겨놨더니 어떻게 했고, 나라를 공산화 만들어 놓고, 국정원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그 국정원 애국자 그 국정원 직원들을 날마다 끌어다가 조사해갖고 그 사람을 자르고 감옥 보내고 했던 게 김대중이에요. 노무현이에요. 이승규인가? 그 노무현 때 국정원장. 무슨 간첩 집단. 그것도 그때 다 100몇 명을 그때 이승규 봤나?
그 국정원장이 그걸 발견을 해갖고 다 구속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노무현이가 그 국정원장 잘라버렸잖아요. 그런 놈들이라고 저겼더니 문재영이라는 놈은 지난 5년 동안 간첩 집단을 몇만 명이 뭐예요? 몇십만 명을 만들어갖고 지금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관들이 이 김일성 주사파 재판관을 다 곳곳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6개월 안에 재판을 하게끔 해야지. 안에 밀고 밀어가지고 민변 변호사들 민변이 뭐예요? 간첩 집단 아니에요. 그 사람들 수입시켜갖고 재판할 만하면 변호사 갈고 한 40명을 거기다 배치해놨거든요. 그래갖고 갈고 해서 6개월 지나니까 그냥 지금 5방 됐어요. 지금 청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또 어디 간첩단 전부 다 지금 석방 됐어요. 지금 이런 놈들이 바로 저 문재양과 노무현과 김대중이었어요. 나라를 완전 작살낸. 나라를 맡았으면 우파 대통령보다는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파 대통령이 다 이러는 걸 갖다가 완전 다 개판 쳐놓고. 왜 그래요? 공산화 만들라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문재양이라는 놈이 청와대 불법적으로 점거하자마자 지만원 박사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갖고 지금도 못 나오고 있어요. 오늘이 2023년 12월 17일 주일인데 지금까지도 지금 감옥에 있다고요. 그 5.18 광주 5.18은 북계가 개입한 거다. 그랬다고 지금 감옥에 넣은 거예요. 지금 주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무능한 자야. 이 무익한 종아. 30절에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들갈미 있으리라. 문재양 빨리 감옥에 보내야 된다. 아니 감옥이 아니라 사형시켜야 돼. 저거는 반역죄인. 나라를 완전히 60년대 후반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빚을 1,100조 원을 만들어 놓은 놈. 무익한 종은 개인, 회사에 무익한 사람은 회장이 잘릴 수 있잖아. 팍팍팍 잘라낸다고 책임을 물어갖고. 그러면 나라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국민이 잘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투표로밖에 없어요. 투표.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떠도 박근혜 대통령 불법적으로 탄핵시켜서 저렇게 감옥에 가뒀던 거 아니에요.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문재양은 반역죄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해수부 공무원 월부가 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어때요?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저거는 반역죄인이라고요. 자국민을 북계에 내줘갖고 총살당하고 불태워 소각 처리하게 만들어낸 거야. 문재양이라는 놈이. 그거 하나만 갖고도 자는 반역죄도 총살당해야 돼요. 근데 원전 그거 하나만 갖고도 자는 반역죄도 총살해야 되고 통계 조작 각 부서마다 통계 조작 다 했잖아요. 계획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놈이 무능해서 그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용서받아. 근데 문재양이라는 자는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저게 계획적으로 한 거거든요. 저게 무서운 놈이라고. 저놈이 이재명은 더 무서운 놈이에요. 문재양보다도. 저놈은.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들갈미 있으리라. 평생을 그렇게 지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성을 안 해요. 저자들은.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한 사람은 주인의 축제에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고, 무능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이들갈미 있으리라.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행동을 함으로 칭찬받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